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김밥의 냄새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정말 역겨워서 못 참겠다는 거죠. 지금 이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슈퍼마켓이 트레이더 조라는 슈퍼마켓입니다. 이 트레이더 조라는 슈퍼마켓 안에서 파는 물건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PB 상품만 취급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PB 상품 포장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쁘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되게 싸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정말 사랑하는, 정말 미국적인,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들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트레이더조가 없는데도 이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이 트레이더조에서는 사실 이번 냉동김밥 이전에 이미 한국 음식을 취급을 해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냉동 파전이었어요. 이 파전 역시 그대로 파전이라고, PAJEON, 파전이라고 해서 냉동 파전으로 팔았는데, 이 파전도 한때 지금 김밥만큼은 아니지만 풍기 현상을 빚었어요. 그 이후에 냉동 잡채가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냉동 김밥이 초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혹시 스컹크 방귀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스컹크 방귀 냄새가 무슨 냄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맡아본 적 없어. 미국은 이 스컹크가 약간 우리나라 길고양이랑 비슷해요. 이건 제가 공원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스컹크가 막 돌아다니죠. 그만큼 방구 냄새를 맡을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 냄새를 두고 미국 사람들은 맡으면 바로 토한다,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역겨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오죽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동물 악취 중 1등으로 스컹크 방귀 냄새를 뽑기도 했는데, 저는 이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근처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이 대형 비빔밥을 비비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 비빔밥 비빌 때 참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스컹크 방귀 냄새라는 거 알고 나서 나쁘지 않은데? 스컹크 방귀 냄새 맡을만 한데? 혹시 스컹크 방귀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정말 역겨워서 못 참겠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 트레이더 조라는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초대박을 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기름 냄새를 어떻게 처리했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씩 먹고 뭐가 제일 맛있는지 얘기해줘. 근데 참치. 제일 먼저 확인을 한 게 김밥을 열고 코로 참기름 냄새를 맡아봤는데, 냉동 김밥은 참기름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의 마트에 가서 참기름을 산 적이 있는데 참기름의 그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하나도 나질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참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참기름을 먹더라도 식용유처럼 먹던 걸로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참기름 냄새를 많이 줄인 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뭐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이 업체에서 냉동을 했다 해동을 해도 그 맛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김밥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인식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쌀을 우리나라처럼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샐러드에 약간 푸석푸석한 쌀을 하나의 재료로 넣어서 먹는 걸 많이 하거든요. 쌀에 야채가 들어있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이 해초류, 김으로 쌓여있는 김밥이 미국인들에게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가격이 또 3.99달러예요. 한인 식당에서 김밥을 시키면 정말 싼 김밥이 7달러, 8달러, 뭐 비싼 김밥은 10달러까지도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김밥 하나가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비쌌던 김밥을 3.99달러에 먹는다?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다? 이거는 안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인들은 냉동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보면 이 냉동식품 그냥 해동해서 보낸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가 하나로 맞아 떨어지면서 김밥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Excuse me? I'm looking for kimbap. Well, that's not coming until November because the popularity of it was so high, it flew out the door. And now they had production delays because it was so popular.
근데 저는 이 김밥 하면 사실 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1990년대 초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도시락을 김밥을 싸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김밥을 딱 꺼냈는데 친구들이 몰려오더니 디스커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커스팅, 뭐 역겹다, 더럽다인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시커먼 걸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참기름 냄새가 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디스커스팅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제 가슴에 약간 상처로 남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애들 싸주지 말아라, 아이들 상처 입을 수 있다 이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밥 도시락을 보여줬을 때 미국 애들이 좋아해 아니면은 싫어해? 엄청 좋아해요. 네, 좋아요. 냄새가 너무 좋다. 걔가 나는 주면 안 돼. 제발 줘, 제발 줘. 내가 내 런치 아무거나 줄게. 제발 줘. 아니 그냥 내가 하나만 가지면 안 돼. 너무 많잖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가 겪었던 김밥에 대한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Disgusting. 그 말을 들으면 아빠 어떻게 했어? 진짜 속상하겠어. 진짜 속상했지. 그래서 자기가 먹지도 않았는데 디스커스팅을 김밥이 그만큼 이제는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내분이 아들한테 싸줄 때 그때는 참기름을 안 넣었나요? 참기름은 전혀 바르지 않고 싸줬습니다. 애들이 냄새 너무 싫다고 도망간다고 해요. Do you know 김밥? 사실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이걸 김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시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의 일본 음식점들이 일식을 알린 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잖아요. 일본 음식들은 일본에서 불리는 그 이름 그대로 브랜딩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얘는 나한테 맨날 네가 김밥을 갖고 가면 수시라고 나. 삼각김밥은 자이언트 스시라고 막 그래요. 스시는 일본 거고 김밥은 우리 한국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젊은 셰프들이 우리나라 음식의 이름 그대로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밥도 스시라고 불리고 있고 불고기도 불고기라는 이름보다는 데리야끼라는 이름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냉동김밥이 대유행을 끌면서일까요? 이 뉴욕시에서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김밥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Roll it up. And this is kimbap.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특히 많은 교민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영화 제목 같이 떠올랐는데 김밥 뜻밖의 여정. 한때 스컹크 방귀 냄새가 나는 아주 역겨운 음식에서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음식, 하지만 그 이름을 찾지 못해 스시로 불리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김밥이라는 이름을 찾아가는 이 길고 긴 하나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잘 발음을 못하는 애들은요 킹밥이라고 그래요. 김밥. Excuse me, I'm looking for kimchi. Kimbap. 그런데 이게 또 1절 넘어서 2절, 3절 가다 보면 뭐 이제 K김밥이다, K푸드 뭐 두유노 김밥 이게 꼴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사회 분위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 분위기길래 이런 어떤 한국 것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다 먹었는데 도연아? 김밥 또 먹을 거야 너?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엄청난 열풍을 끌면서 특히 많은 교민분들은 정말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마어마한 미국의 국뽕 문화 때문입니다. Do you know 김밥? 미국은 사실 자유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모든 게 자유롭고 개인의 선택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지만 이 국뽕 문화에 있어서 이 미국은 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뽕이 강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한 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미국도 국뽕이 있는데 미국 국뽕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킵니다. There's a lion to the flag of United America. And to the republic of Egypt, one nation
들어가 indivisible, lousy, angelic for. Thank you. 끝나고 땡큐 플리즈 sit-down 이거 선생님 이제 다 끝나고 앉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제가 특파원 생활을 하는 3년 내내 듣다 보니까 아이의 머리에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어려서 미국에 살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30여 년 전에도 학교에서 똑같은 걸 했어요.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아빠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되게 어렸을 때 배운 건데. 지금 40 중반이 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그 박혀있는 미국 국기에 대한 이 맹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나이에 세뇌 교육을 한 아주 무서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한국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그런 과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거 군사 정권의 어떤 통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논란이 빚어지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2007년에는 너무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 라는 이유로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의 그리고 뭐 고찰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 미국도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듣다 보면 언더 갓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라는 표현이죠.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이다 라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캘리포니아 지역 9개 주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미국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하나가 돼서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 Will they imprison school choirs and have the school directors imprisoned because the children are singing God Bless America? Today's action by the Ninth Circuit is hit and run jurisprudence. I hope the Senate will waste no time throwing this back in the face of this stupid judge. Stupid. That's what he is. Stupid. The ayes are 99, the nays are 0, and the resolution is agreed to. Mr. President.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the Republic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불과 4년 전인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플로리다주에서 11살 초등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학교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처럼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팝 가수의 공연장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자유롭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신나게 자기 속의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가는 정말 자유의 상징 그 자체인데 찰리 푸스라고 팝 가수 아시나요? 한국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좋은 노래 많이 만드는 팝 가수인데 찰리 푸스의 공연을 보러 극장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장례 아나운서가 모두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즐겁게 형광 머리띠를 두르고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가슴에 손을 얹고 미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끝나니까 모두 환호를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 국가를 부를 때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아시아인이라 미국에 대한 애정이 없구나 이런 눈빛이 여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어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아 일어나야지. 혹시 또 아시아인이라고
사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프로야구와 프로농구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를 하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야구와 농구는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스포츠입니다. 프로농구 리그는 미국의 영향을 처음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따라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를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 스포츠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농구, 야구, 뭐 미식축구, 하키 할 것 없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의례를 하고 이 국가를 제창을 하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부른 것도 모자라서 이 7회를 시작할 때 제2의 국가라고 불리는 God Bless America를 한 번 더 부르고 7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불리는 미식축구의 경우는 전투기가 막 날아가요. 그리고 항상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국뽕을 높여주고 들어가는 행사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 군국주의 사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전 세계에서 스포츠 행사와 군대가 결합된 이런 결합 상품을 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 한다고 전부 일어났던 이런 일도 생각이 나고, 또 1980년대에는 귀가를 하다 5시쯤 되면 국기 강화식이라고 하죠. 이 태극기를 내리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뭐 이랬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그 당시 광경을 보면은 참 웃지 못할, 굉장히 좀 재밌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풍경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 아직까지도 미국은 국민의례 이런 걸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거를 겪어보면 이래서 미국 국뽕을 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이른바 K국뽕은 애교 수준입니다. 김치 먹어봤어? 김밥 먹어봤어? BTS 알아? 김연아 알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세계에서 유명세를 탄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를 한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이 미국식 국뽕을 느끼고 있는 미국 사회에 사는 한국인들은 더더욱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미국의 뉴욕 특파원 생활을 시작하고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뭐 BTS의 팬들이 특정 인종, 특정 연령대에 몰려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BTS 콘서트 현장 취재를 가봤더니 거기 와서 줄을 서 있는 분들 중에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Kim Taehyung. 이 현장에서 저도 비로소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BTS, Do you know BTS? 이거 내가 정말 외치고 다니고 싶다.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 K-열풍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분명히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제2, 제3의 냉동김밥 같은 대유행이 불어올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이럴 때 그냥 우리나라께 이렇게 미국에서 먹히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냥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태권도에서 배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재밌었어?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정의롭고 자유한